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달러 초강세 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유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 하면요, 최근에 공영방송에 출연한 모 정권사 간부로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분 말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 이제 보유 주식을 매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왜 강세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여러 개 있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지금 하는 얘기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러 강세 병행이 여러 가지거든요. 첫째는 이제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에 있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지난 2009년 이후에 10년간 장기 호황을 누렸잖아요. 근데 2020년 이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양극화가 진행되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런 현상이 또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야부채가 많은 국가에서는 환율이 오르거나, 그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오르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금융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상세한 설명이 없고 초강세 시 보유 주식 매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신흥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디카플링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죠?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건 어느 나라에서 진행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약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나라 증시에서는 돈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죠. 결국 선진국 증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외화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라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달러 강세 배경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데에 있다면 미국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도 부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를 다른 나라에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난 제가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100달러짜리를 한 장 찍는데 한 20센트 내지 30센트 들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 5만원짜리를 사면 실제 2020년에 5만원 했으니까요. 5만원을 짜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20센트 들여가지고 5만원짜리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거기다가 주가가 한 7, 8만원 갔잖아요. 그죠? 8만원에 가서 매도했다 하면 거기서 또 한 30%, 60% 남네요. 그죠? 60% 남으면 그냥 5만원 나와주고 60%만 가져와도 몇 배입니까? 또 그거 한 몇 프로입니까? 한 5000% 되네요. 수익률이. 5000% 수익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내고,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 기축 통화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이유가 이제 달러 강세의 배경이 미국 재정 정책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재정 정책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과 결합해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쉽게 하면 미국의 이제 성장 속도가 또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둔화되다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도 달러 강세인데 주식을 매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문제, 또 어느 나라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 인접해 있는 캐나다 주가도 올라가거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은 없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강세 병역인데 달러 약세 병역이 이제 그분은 달러 강세가 되면 보유 주식을 팔으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달러 약세 배경이 리만 사태와 같은 그런 대형 사건이라면, 미국에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달러 약세 원인이 발생하면 그때 보유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차이가 크지요. 해석이 다른데, 근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달러 초강세의 개념이 어디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5냐, 100이냐, 105냐, 110이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은 고정환율 제도예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러 입고를 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응 능력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패널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대부분이 대응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통화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율 대응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 같으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또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기도 하고, 또 그 적자 원인이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갖고 생산한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하니까 적자 원인이 있으니까 그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 약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리만 사태 같은 유사한 사건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약세 요인도 한번 짚어봤어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 배경이 유로존과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해 있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미국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런데 유로존과 신흥국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 주가는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는데 그 대신 유로존에 들어가고 신흥국에 들어가 가지고 달러 강세 국면에 들어가면 일선 한차익이 생겨요. 달러가 만약 초강세라면 한차익이 생긴다는 거죠. 환차익을 기대하고 통화수합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 경우에는 환차익도 생기고 자산 투자 수익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것을 계기로 미국 증시 상승 동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가지고 나왔고, 또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데, 미국도 이제 부채는 많은 것 사실이에요. 그죠? 부채는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흥국이 약세가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다시 달러당 1,300원까지만 가더라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1,300원 들어와 가지고 그럼 1달러 가지고 오면 1,300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진 상태라면 환차익과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양털 깎기라는 표현인데, 일반 패널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그것은 미국 부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또한 그 달러 강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달러 강세 요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분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달러가 초강세라고 하시는데 초강세가 어느 정도냐? 예? 지금 이제
그 인덱스 기준으로 볼 때 6개국 통화를 하면 100 정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95부터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신흥국이 어려워지고 이러니 이제는 105까지도 갈 수 있다면 그 10도 크거든요. 10이 당장 하루 만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100에서 110까지. 그래도 팔고 나와야 되느냐 그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패널들보다는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있습니다. 포유환율연구소는. 특히 이 그램에서 아시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율은 그 원초적인 경기 선행지수예요. 환율에 따라서 다른 경기 선행지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경기 선행지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경기 선행지수도 환율 때문에 다른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라면 그 환율은, 높은 환율 수준은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 지수가 경기 선행지수인데 환율은 그 앞에 전 단계의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화폐와 함께 원초적인 경기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화폐와 환율을 모르면 경기 선행지수 얘기도 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차별화되고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